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네, 섹션 8 트래픽 너바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섹션 8이 됐네요. 자, 섹션 8은 트래픽 너바나라고 되게 유명한 락 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너바나의 뜻은 해탈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는 트래픽이란 뭔가. 트래픽은 유동 인구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 사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느냐, 그 어떤 유동 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동 인구, 특히 요즘 온라인화 되어가는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상에서 어떤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해탈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트래픽이 있죠, 사실. 뭐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인바운드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바운드가 뭐냐?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를 사용하시든 유튜브를 사용하시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소셜 미디어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홈페이지까지 랜딩 페이지까지 오시게 되는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세팅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의 경로만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경로에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이 컨텐츠도 사실 다양합니다. 이 매체마다 뭐 동영상을 선호하는 매체가 있고, 글을 선호하는 매체가 있고, 이미지를 선호하는 매체가 있고, 그리고 글의 분량도 각각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매체별로 여러분들이 뭐 다 사용하실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매체를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유의미한 트래픽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것도 이제는 대표님들의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런 인바운드를 세팅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인바운드 유의미한 트래픽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제가 여기서부터 갈라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 트래픽에 대한 개념이나 목적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사실 전혀 비즈니스 운영과 상관없이 별도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인플루언서처럼 운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대표님으로서의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인바운드 채널을 운영하시게끔 하는 게 오늘의 저의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 제가 그거를 능력은 부족하지만 좀 최대한 자세하게 아니면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의 가게를 좀 보시면 뭐 간판도 없고 저녁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뭐 앞에는 호객하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이런 찾아오는 가게, 내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가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꿈과 같은 장면이죠. 근데 이 트래픽 너바나라는 저의 강의가 원하는 그 미래상이 이겁니다. 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내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 상태. 이게 저는 트래픽 너바나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태를. 그래서 오늘 90분 동안의 강의에서 이 트래픽 너바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트래픽 너바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아무 트래픽이 아니라 신뢰의 트래픽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신뢰라는 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쌓는 건지 뭐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창업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이 신뢰를 쌓게 될 텐데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될지, 그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빅픽처를 제가 좀 그려드리는 게 오늘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젠다도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트래픽과 펜,
저희가 팬층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열렬한 팬. 그게 왜 사업에서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 트래픽은 사업의 산소에 해당되고요. 뭐 그런 얘기들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두 번째는 팬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신뢰거든요.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 신뢰를 매일 여러분들이 쌓아갈, 그리고 고객과 대화를 나눌 그 장소,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챕터 3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는 90일, 이거는 좀 상징적인 예시예요. 90일이 될지 180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을 이 처음 90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리면은, 제 강의는 뭐 팔로우 빨리 늘리는 방법, 뭐 조회수 늘리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걸 알려드리는 강의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튜브 수익화를 하는 방법,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의 매출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근데 비즈니스도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나눠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미래와 세계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사회에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내 가족들의 삶, 나의 성장, 이 모든 게 다 겹쳐 있는 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는 여러분의 욕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판매술로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이 여러분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는 아니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트래픽과 팬입니다. 자, 성공한 창작자가 되기 위해 수백만이 필요하지 않다. 수백만 달러도, 수백만 고객도, 수백만 팬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1000명의 진짜 팬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케빈 켈리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와이어드라는 기술 전문지의 공동 창간 편집장이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쓴 굉장히 전설적인 에세이가 있어요. 1000 True Fa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한국말로는 1000명의 진짜 팬이라는 에세이인데, 이게 정말 미국에선 정말 굉장히 화두가 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에 오늘 사실 챕터 1에 결론이 미리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목할 단어는 사실 1000명이라는 게 되게 주목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진짜 팬이 진짜예요. 진짜. 1000명의 진짜 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켈리가 말한 진짜 팬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을 기꺼이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스쳐 지나가는 방문자가 아니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트래픽의 세상, 오늘은 정말 요즘 같은 세상은 이렇게 노이즈도 정말 많고,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서 막 여기 몰리기도 하고 저기 몰리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되게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믿어줄 수 있는 진짜 팬이 1000명이 될 수 있다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래픽은 왜 필요한가 먼저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첫 번째 요 공식에서 정립이 되거든요. 매출은 가치에다가 트래픽을 곱하는 거하고 비례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며, 그 중요한 가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지, 이 곱셈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곱하기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 상품을 여러분이 만들었어도 트래픽이 0이면은 매출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가 되게 잔인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잘 해도 딱 하나만 못하면은 그게 모든 매출과 비즈니스의 생사를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같이 이렇게 자영업 하시고 뭐 컨설팅 하시고 아니면 뭐 전문직 하셔서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몇 년 동안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게를 닫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그들의 서비스나 상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없었을 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다? 그거는 그분들의 사업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거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목 안쪽에 정말 맛있는 식당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대로변에 있는 그냥 맥도널드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없어져요. 왜냐면 거기는 트래픽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래픽은 잔인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의 산소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감도 없어요. 근데 없을 때는 느껴져요. 모든 창업자분들에게 중요한 역할은 사업에 중요한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일, 서비스를 만드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 오게 하는 일입니다. 마케팅, 광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절반이 그만큼 중요한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사실은 뭔가 만드는 거에만 여력이 닿죠. 이게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딘가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강의를 좀 수강을 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두렵고 낯선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써야 돼요. 결국에는 대표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대표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메시지의 톤이나 이 결을 확립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여기서 이제 빠져서 허우적 되시는데 모든 트래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 스쳐 지나가는 트래픽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행을 타고 막 여기저기 휩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트래픽이 있냐면 신뢰의 트래픽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뭐 DM 하나 보낼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DM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막 처음 초보자분들을 굉장히 귀찮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팬이 될 수 있는 신뢰의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과는 트래픽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트래픽 곱하기 신뢰가 여러분의 인바운드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래픽과 신뢰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표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런 경우 많은데 저는 100만 뷰 넘은 거가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몇백만 뷰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매출을 그만큼 장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이 스쳐가도 신뢰가 0이면은 결과가 0이에요. 이것도 곱하기 법칙이에요. 신뢰가 없는 트래픽이 뭐 100만 뷰가 터져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딱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여러분들의 팬이야. 여러분들을 막 골수 팬이야. 다 믿어. 여러분과 오랫동안 같이 해왔어. 삶을 같이 살아왔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1000명짜리 팔로워의 계정이어도 그분들의 어떤 행동들은 여러분의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죠. 단순한 트래픽보다 나를 신뢰해주는 트래픽이 가장 중요하다. 이 트래픽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스쳐가는 트래픽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을 진짜 신뢰하는 트래픽은 여러분이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팬이라고 저희가 쓰고 신뢰의 트래픽이라고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이 팬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 팬이 여러분의 사업에 어떻게 이로움을 주느냐? 그냥 예시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방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팬들이 뭔가 좋은 기억들, 좋은 성과가 났어요. 여러분의 상품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스스로의 발전이 차별화가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신규 고객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고객을 한번 모집을 해본, 광고를 한번 해보신 그런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고객을 한 명 모집하는 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꽤 비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이거는 비즈니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인 비용의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아니지만 1, 2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10만 원대가 넘어가기도 해요. 이게 뭐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 팬들이 그런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을 사실 0으로 만들어주는 앰베서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돈도 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적과 같은 마케팅 기법이 진짜 팬들이 있는 기법, 팬들이 스스로 알려주는 그런, 이거를 입소문이라고 할게요. 입소문에 의한 어떤 마케팅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마케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응원을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 얘 바뀌었네 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진짜 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항상 기존에 처음에 했던 거 계속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메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서비스가 새로 더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써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이 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귀한데,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기다려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보이는, 사람이란 게 항상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골로 가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골로 가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여러분 곁에서 잠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팬이죠. 근데 그 스쳐가는 트래픽은 본질은 그냥 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원히 여러분에게 남겨질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빌려지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든지 뭐 그런 노출에 따라서 빌려지는 그런 경우고, 이 빌려진 트래픽, 뭔가 자기를 믿어서 스스로 오신 그런 팬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똑같은 운명인데, 유행이 끝나면 사라지고요, 비용이 끊기면 사라지고, 때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하지만 팬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굉장히 느리지만 천천히 쌓여갑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도 쌓이고, 여러분이 광고를 안 해도 쌓이고, 계속 쌓여가는 유일한 자산이 오히려 저는 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켈리가 말했던 이 산수를 저희가 그냥 예시로 역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넷플릭스 얼마죠? 뭐 10,000원짜리라고 할까요? 10,000원짜리 어떤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10,000원짜리에 훨씬 많은 가치를 제공을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구독을 하겠죠? 근데 그 10,000원짜리를 여러분이 팬이 1,000명이라고 하면은 1년에 1,000,000원은 계속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지켜주는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10,000원짜리,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 100,000원짜리면 그게 벌써 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어떻게 보면 뭐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버시게 되고, 좀 독립을 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핵심 진짜 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뭐 그 성장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강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래픽 너바나,
여러분이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물의 흐름 같은 고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밀어주는 천사의 날개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 숫자에는 필런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초보 창업자분들은 팬이 아니라 이 스쳐 지나가는 트래픽을 엄청 쫓아다니시거든요. 왜냐면은 이 숫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빌런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면은, 자, 여러분이 처음에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하시면 처음에 팔로우 수가 안 늘어나요. 뭐 좋아요가 안 늘어나요. 조회수가 하나도 안 늘어나요. 이런 얘기 하실 거고, 주변에 시작한 지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처음 시작하자마자 10만 뷰 나오고 막 팔로워 수가 막 갑자기 1000명이 되고 막 뭐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뭐 한 몇십 뷰가 이렇게 올라가도 주변에 뭐 몇만 뷰 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비정상인 것 같고 나는 잘못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초보 창업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빵빵 터지는 영상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거를 내용들을 그냥 뱉기 시작합니다. 그분들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베껴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형식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조회수가 쌓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비즈니스의 매출로까지 연결이 될까요? 그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남의 이야기를 베끼든지 남의 형식을 베끼든지,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편승하시는 그런 빌려온 어떤 트래픽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뭔가 조회수가 올라갔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어 하면서 그런 빌려온 트래픽들은 또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베끼면은 그런 유행의 희생자가 돼요. 되게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모여도 스쳐가는 트래픽만 모였을 때 그 허망함, 그거를 많은 창업자들이 경험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게임은 양을 세느라 질을 못 보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1000만 뷰, 100만 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DM 하나예요. 여러분의 게시물에 뭔가 질문이 있어서 DM을 주시는 분들, 그 한 명 한 명이 진짜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진심 어린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훨씬 뭐 100배, 1000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숫자에 눈이 먼다든지 뭐 조회수, 팔로우, 구독자 수에 눈이 멀어서 이 90일 동안 방향을 잃고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이 숫자, 이 빌런,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적은 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이런 어떤 미디어의 어떤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신뢰를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챕터 2의 내용이겠죠? 신뢰를 쌓는 데는 딱 5가지 재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가장 위험한 오해 하나부터 제가 좀 부숴버리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으려면은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하면 당신과 거래를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세일즈 강연가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는 신뢰, 좋아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 한 문장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소셜 미디어도 없었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놀라운데, 좋아요는 3초의 호감이라고 합니다. 듣는 데까지만 가는 거래요.
딱 3초 좋은 얘기하고 끝. 근데 사람이 자기 돈과 시간을 맡기면서 막 지갑을 열어서 막 결제까지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신뢰의 영역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평생 세일즈를 가르쳐 본 이 사람이 정작 세일즈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말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뢰는 설득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신뢰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굉장히 완벽한 논리로 그리고 증거를 대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지 내가 쟁취를 할 수 있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인스타그래머 유튜버들이 처음에 뭘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단하게 됐고요. 뭔가 뭘 극복을 해가지고 제가 현재의 내가 됐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저는 최고예요. 이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입니다. 저를 믿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뛰어남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그 옆에 친구분이 나 막 계속 자랑만 해. 막 자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남편한테 받은 어떤 팔찌를 막 자랑을 해. 오늘은 팔찌를 받았어. 다음에는 뭐 귀걸이를 받았어. 이런 것만 하시는 분하고 친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랑질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설득의 냄새에는 마음을 먼저 닫습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잡아 끄는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뭔가 인간미가 있고 부족하고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설득은 방향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힘이거든요. 내가 너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도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이 느껴지니까 반항, 뭐 저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는 전혀 다른 작동 방식이 있어요. 그냥 신뢰는 내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해서 내 생각도 보여주고 내 습관도 보여주고 내 일상이나 뭐 실수나 부족한 면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 믿을까 말까를 판단하는 건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힘이 안 느껴지고 부담이 안 되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의심의 벽을 낮추고 그리고 스스로 믿게 돼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진실하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그 현상이 이 굉장히 매직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뢰는 쟁취가 아니라 그냥 정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정립하느냐가 그 다음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에 저는 5가지 재료가 있다고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뢰의 재료는 1번 대화, 2번 정직, 3번 이야기, 4번 공감, 5번 친절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엄청 기술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의 태도거든요. 사람의 태도. 좋은 친구의 조건이자 좋은 이웃의 조건은 이 태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런 재료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새로 이렇게 개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이긴 한데 이 신뢰를 쌓는 게 사실은 어떤 카피라이팅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면은 이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좋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이 재료를 사업의 문법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인데 하나씩 제가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화.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 대화를 하실 때 이제 인스타그램을 뭔가 뭐 방송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쓸 때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방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 방송은 아무도 자기 얘기로 듣지 않거든요. 왜 남들한테 얘기를 하나? 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대화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한 사람이 한 사람 개인에게 하는 게 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DM 하나, 모든 메시지가 한 사람을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직인데, 진짜 정직한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초보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능적으로. 왜냐면 못나 보이면은 손님이 자기를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 계정에는, 그 계정을 보면은 그냥 광고 같이 보이거든요. 너무 완벽하니까. 기만적인 것 같고, 이게 실제일까? 괜히 그 누추한 모습을 어딘가에서 막 발견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덜 떨어지고 약간 실수 많고 약간 덜렁덜렁 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정감이 가죠. 근데 오히려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자기의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서 사실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거의 삶의 어떤 실제에 가깝고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이 행동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손해비용이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걸 남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나의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손해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많이 믿는다는 거죠. 정직이 신뢰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역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역학.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 공감, 친절, 이 세 가지 재료가 더해지는데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정보는 사실 3초 뒤에 증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원두는요 산미가 좋습니다. 정보거든요. 여기에 뭐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하고 뒤돌으면은 그 내용이 사라져요. 근데 바리스타가 이 원두를 제가 브라질까지 찾으러 갔는데 거기 농장주가 자기에게 밥을 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3달 동안 자기가 일을 했다. 그때 같이 볶으면서 찾아낸 원두가 이거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행동, 어떤 스토리,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원두가 그냥 원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스타의 철학이나 그런 이 원두를 왜 좋아하는지까지 핵심을 일깨우게 되는 스토리가 되는. 그래서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감. 이거는 이제 순서의 문제인데, 내 말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원하는 거는 뭐 해결책 뭐 이런 거를 원하긴 한데, 그 이전에 그 전문가가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식도가 좀 아파요. 근데 식도가 아프면은 생활에 불편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알고 있는 의사면은 되게 저는 공감을 많이 받거든요. 식도 아파서 뭐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리고 뭐 주무실 때도 되게 불편하시죠? 뭐 왜냐면 위산 같은 게 올라오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공감 한마디를 여러분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멘트나 말,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료가 이제 친절입니다. 이게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오래가는 재료인데, 묻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는 답장,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좀 순화하는 단어, 그 늦은 밤에 DM이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봐서 죄송해요라고 먼저 이렇게 사과하면서 시작하는 어떤 대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했는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평판이 되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뢰는 대화, 정직, 이야기, 공감, 친절, 이게 이 5가지의 재료를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매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적립입니다. 5가지 재료를 1년에 한 번 정도 막 최상으로 제가 근사하게 보여주는 사람보다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어쩔 땐 대화를 하고 어쩔 땐 정직을 하더라도 어쩔 땐 공감을 해주고 그냥 매일매일 쌓아가는 사람이 가장 신뢰를 많이 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딱 3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이 재료들을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대화를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장소에서 대화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랑 대화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5가지는 어떻게 보면 태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어떤 내용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실어서 신뢰를 얻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3번째 챕터입니다. 일단 제목은 연습장, 장소, 건넬 사람, 내용. 제가 왜 여기 연습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냐면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대화 상대와 완벽한 내용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여러분의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백 명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의 매일 갖진 않잖아요. 1년에 몇 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소셜미디어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대화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매일매일 하는 그거 자체가 연습이거든요. 대화하는 연습.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화를 어떤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시인 뮤리얼 루카이저가 1968년 시집에서 남긴 문장인데 되게 멋있는 문장이에요.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루카이저가 과학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원자 단위로 모든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단위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모든 게 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전 챕터에서 5가지 재료를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대화, 정직, 공감, 친절. 근데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했어. 친절 한 9%, 아니 친절 한 10%였어. 뭐 이렇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친절했는데 친절했던 그 스토리를, 상황을 기억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장바구니를 다 이렇게 담아주고, 내가 뭐 다친 데다가 이렇게 붕대를 발라주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결국 사람에게 닿을 때는 이 스토리, 이야기의 그릇에 담겨서 사람에게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초보 창업자시니까, 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 창업자셔도, 물론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초보인 경우에는 저는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4가지인데요. 첫째, 진입장벽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주머니 속 폰에서 여러분이 그냥 인스타그램 깔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에게 최고의 도구는 진입장벽이 없는 게 최고의 도구입니다. 바로 손쉽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째는 형식의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글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스토리를 좀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약간의 편집을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릴스를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해진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대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설계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댓글, DM, 스토리 답장 뭐 이런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대화 하나하나에 친절을 묻혀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 자체를 신뢰의 대화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누가 올린 이야기에 누가 저도 그랬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을 때 거기에 정성껏 답하는 순간에 스쳐가던 트래픽 한 명이 신뢰의 트래픽 한 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매일 사용하실 수 있다. 신뢰는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나 올리는 데는 좀 오래 걸려요. 뭐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근데 인스타그램은 만약에 1분짜리 릴스를 하신다고 했을 때 한 15분이면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유튜브는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 장소를 보는 눈을 여러분이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는 방송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던지 아니면은 손님을 응대하는 응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누구와 대화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올린 릴스에 한 30명이 좋아요를 누르셨다. 아니 30명이 조회를 해주셨다. 그러면 응접실에 30명이나 와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접실에 와주신 30명에게 어떤 대화를 내일은 할까? 그 올릴 대화가 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면 너무 좋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건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은 공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비즈니스를 창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누구에게 도움되는지, 이런 글들을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알기 쉽게 표현한 훈련을 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훈련은 글을 쓰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당연히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겠냐라고 봐도 실제로 글을 쓰는 걸 보잖아요. 정말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막 쓰는데 그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언어로 순화를 시켜서 써줘야 되는데 그 연습이 대부분의 창업자분들, 대표님들이 좀 안 되게 있어요. 대부분은.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주특기가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 가게의 철학이 뭐였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글을 써보세요. 첫 문장부터 막힌다? 그럼 아직 제대로 몰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쓰다가 정리가 안 되고 막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습이 덜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글, 내 사업의 철학, 내 사업이 향해 가는 곳, 내 사업이 정말 잘 됐을 때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됐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글을 매일매일 써보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이 대화를 쓸 것인지, 이 스토리를 전달할 것인지. 이 신뢰의 다섯 재료는 모두에게 건넬 수 없어요. 딱 한 사람씩 건네야 됩니다. 대화도, 공감도, 친절도 모든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 10세 어린아이부터 70세 노인까지 남녀노소 뭐 어디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가지고 이 똑같은 대화와 공감과 친절을 다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화를 하면 누군가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바타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타겟 고객층 이것도 좀 부족해요. 내가 가장 돕고 싶은 최상의 고객 딱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놔야 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타겟 고객층 이렇게 분석하는 시장 조사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정의하는 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내 상품으로 가장 큰 베네핏,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이 100명만 더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최상의 고객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옆에 있는 실존 인물이면 더 좋은 거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제의 삶이 어땠고, 오늘의 삶이 어땠고,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좋아지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뭐 아시면 좋죠.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대화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아바타가 확실한 비즈니스는 대표님의 소셜미디어의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계속 필라테스 예시만 드는데, 필라테스 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명확한 아바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38세 사무직인데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고 헬스장을 뭐 지금까지 3번 등록하고 뭔가 PT도 받았는데 항상 거기서 뭔가 허리가 닫아가지고 운동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분은 운동하면 나는 안 맞아. 나 이제 허리가 아파서 운동 못해. 라고 체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필라테스 원장이 자기 비즈니스를 만든 거예요.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는 동작으로 당신의 허리 근육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만큼 허리를 꺾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부터 멈추셔야 되고 이런 어떤 개인화된 메시지로 변하게 되면서 이 필라테스 원장님을 쫓아오는 30대 후반의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야, 그렇게까지 손님을 좁히면 다른 손님들 안 오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포와 정반대인데, 라디오 DJ들은 되게 오래된 기술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을 그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대화처럼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얘긴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딱 생길 때까지 개인화된 이런 보이스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쓴 글은 아무도 자기 얘기로 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좁히면 좁힐수록 넓어지는 그런 역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이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이냐, 말할 것이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쓰라는 말 앞에서 초보자가 일주일 안에 마주치는 벽이 뭐냐면은,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일주일 쓰니까 내가 할 말이 다 떨어졌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르지 않은 우물 4개를 파야 되거든요. 이야기의 우물. 근데 제가 그 초보자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우물은 딱 요 4개거든요. 첫 번째 우물은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짧게 한 편씩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우물이고요. 두 번째 우물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뭐고 나는 이런 거는 내 철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나의 어떤 사고 관점, 나의 세계관,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걸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싫고 좋은 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쓰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은 고객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바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의 손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매번 제가 좋게 뭔가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어떤 고객들의 전과 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좀 괴로웠는지 나를 만나기 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정말 계속 무제한으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세상,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지. 어떻게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거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믿고 안 믿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우물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최적의 고객, 아바타를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저쪽을 뿌렸다가 어쩔 때는 저쪽에 뿌렸다가 이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를 위하는 거는 아무도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사업 계획서에 먼저 썼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사업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 프레임이 여기서도 좀 완성되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스토리를 이렇게 길어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사업의 근본을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돼요. 대표님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우물을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왜 시작했는지, 어떤 순간에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지, 그 전에 나는 뭘 했었는데, 뭐가 답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됐는지, 그리고 돈 말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나한테 주는 어떤 효과가 뭐냐. 필라테스 원장을 제가 예시로 들면은 저는 원래는 물리치료사였는데요. 매일 허리 아픈 환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치료가 아니라 아예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 필라테스 작은 스튜디오를 열게 됐습니다. 이게 스토리거든요. 이걸 서사라고도 요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스토리가 있는 비즈니스는 온갖 스펙이 막 남루 비교당하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는 이 스토리와 서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철학. 믿음의 이야기이자 거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계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손님과 일하기로 결정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손님과 일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어떤 손님하고는 일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제 반찬 가게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저녁 7시가 되면은 다 이걸 버립니다.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판매를 해달라고 해도 판매를 못해요. 왜냐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철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원칙.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 철학이 중요하냐면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거부가 선명할수록 선택된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 신뢰에 직결된 게 이 두 번째 철학에 관련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용이 붙는 말이라고 했죠. 뭔가 손해볼 수 있는 어떤 결정들. 7시 이후면은 다 버린다. 손해가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 비용을 감당하서라도 자기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 믿을만 하다는 어떤 증거기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물, 이야기 우물이죠. 이건 고객의 이야기인데 앞에 두 개의 우물은 솔직히 여러분들의 내부에서 이제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우물은 관찰을 많이 하시면은 이야기가 막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우물 중에서도 가장 지속력이 높은 게 이제 고객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난 손님의 이야기,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우리가 만나기 전에 뭘 시도하다가 실패하셨는지, 변화의 순간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예를 들어서 영어 과외 선생님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상담원 학부모님이 학원 3군데를 옮겼는데 아이가 옮길 때마다 점점 영어를 싫어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학원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제 문법을 가르치지 않게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을 위한 별도의 어떤 교수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가 재밌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건 고객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고객의 스토리를 전달할 때 절대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이 공개를 했을 때 무조건 동의를 얻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고객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은
잠재 고객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내 얘기인데? 이렇게 자기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뢰의 재료기도 하고 공감의 재료기도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은 미래와 세계관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 일이 아주 잘 돼서 이게 막 커졌어요, 사업이.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고 내가 이 업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고객들에게 어떻게 꾸준하게 가치를 줄 것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 고객들이 당연하게 누리길 바라는 어떤 뭔가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얘기하면 좋죠. 근데 이게 어쨌든 미래니까 뭐 근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러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근거 없지만 밝은 미래를 여러분이 제시를 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인 브랜딩 디자이너인데 저는 작은 가게여도 정말 멋진 디자인의 브랜딩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이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자기 개성에 맞는 뭐 철학이 있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런 작은 가게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우리 뭐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윤택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왜 힘이 있느냐면은 상품은 소비되고 끝나지만 세계관은 사람이 거기에 편승하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의 발표에 밤새 줄을 서는 거 있잖아요. 애플의 신 모델이 나면 밤새도록 줄 서잖아요. 그거는 그 애플의 신 모델이 사양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이 뛰어나서 그렇게 줄 서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그리는 세상에 자기도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만 다를 뿐 동네 반찬 가게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네 번째 우물, 그러니까 미래 세계관을 다루는 요 우물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처음 쓰면은 되게 여러분이 낯간지럽고 되게 뭐 너무 거창한 얘기인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근데 서툴게 쓴 세계관이 안 쓴 세계관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훨씬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막을 제가 종합을 해드리면은 신뢰는 5개의 재료를 통해서 저희가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재료는 제가 추천드리는 우물은 4개의 우물인데 이 4개의 우물의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은 누구냐? 여러분의 미래의 고객, 아바타여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미래의 고객 그 아바타여야만 하는가?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이지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비즈니스마다 최적의 고객 아바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자체가 뭐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엣지가 없으니까 차별화가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치킨 게임에 빠지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바타를 향해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꾸준하게 생산을 하셔야 되고 이 생산을 하실 때에는 이 5가지의 재료가 신뢰의 재료가 듬뿍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처음에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겪었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고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하면 더 오래 견디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침묵의 계곡을 여러분이 건너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으면은 뭐 팬이 왜 필요한지 신뢰의 재료가 뭔지 여러분이 어떤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떤 스토리라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제 써야 되는지는 아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시면은 되게 활기찬 어떤 시작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는 게 이 마지막 챕터의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처음 시작을 하시면은 고통의 계곡을 지나가셔야 돼요. 불의 계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불의 계곡이 뭐냐면은 이 90일 동안 아니면 뭐 반년 동안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어떤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의 어떤 고통의 구간을 건너가야 되는 어떤 통과 의례를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통과 의례를 막상 지나가면은 다른 세상을 여러분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통과 의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그런 좋은 세상이 찾아올까라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래서 이 초반 3개월, 초반 6개월을 견딘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 거기에서의 어떤 새로운 복리의 효과라든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의 어떤 통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어떤 고객들, 이런 걸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작가 애니 딜라드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곧 우리가 인생을 보내는 방식이다. 자, 당연한 말 같지만 뒤집어 보면 굉장히 서늘한 말이거든요. 언젠가라는 거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언젠가 팬을 갖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신뢰는 몇 년 뒤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식 그 자체여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드리면 신뢰는 몇 년 뒤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를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유튜버를 신뢰를 하기까지 저도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 사람이 현재 하는 말도 들어보고 1년 전에 하는 말도 들어보고 5년 전에 하는 말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5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현재 하는 말이 일관되면은 아,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만 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이 쓴 글이 그것마저도 신뢰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신뢰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계곡, 90일의 진실이라고 써놨는데 되게 어그로성이 있지만 진짜로 적어도 90일 동안은 침묵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90일 동안에 여러분 뭐 조회수가 뭐 10짜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글에 재능이 없구나.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뭐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딴 거 개발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고. 근데 이 목소리가 왔을 때 제가 이 무료 강의에서 벤자민 님이 이런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딱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재능이 없나 봐. 이거 왜 하지? 이런 목소리가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긴 한데 이게 방어 기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의 심리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이 방어 기제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마음에는 사실은 온도계 같은 게 있어요. 항상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은 예전에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한테 금방 잡혀먹는 되게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매일 쓰지 않던 사람이 계속 쓰잖아요.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은.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막 유튜브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심리적인 항상성,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쓰지 마. 안 돼.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악마의 속삭임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내 과거가 변화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목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더 좋은 나로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나 그리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표의 어떤 자세로 변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항상성과 싸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 1년 반 전에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올린 릴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400뷰? 그
근데 그 중에 7개의 라이크가 붙었고 2개의 커멘트였는데 이거는 제가 다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지나서 이렇게 된 거지만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일주일이 지나도 10개의 뷰 있었을까 말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야, 이거 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보다 뷰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뒤로는 이거보다 더 낮았거든요, 사실. 잘 보시면. 근데 이 지금 조회수가 낮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제 몸에서 저를 이렇게 스스로 바라보는 눈이 저쪽 방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근데 너 시작한 지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뭘 원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초기라서 그런 거고, 이건 당연히 예상되었던 거고, 너도 이미 알았던 건데 왜 여기에서 실망을 하니? 라고 여러분들이 제 삶의 눈으로 스스로를 좀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감정의 소모를 좀 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하시고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을 좀 가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항상성을 이해를 조금만 더 시켜드리자면은 우리의 삶은 사실 일정한 패턴에 어떤 갇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진동 주기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사람이 컨디션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 사이를 매달, 매주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 여러분의 지갑 수준도 그럴 거고, 여러분의 연애도 그럴 거고,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고, 그 사이를 우리는 쾌적 구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쾌적 구간이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정된 어떤, 이게 우리의 라이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되게 불편한 구간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지갑에 100만 원을 항상 가지고 다녔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어떤 날은 5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러면 자기가 돈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머지 400만 원짜리 뭘 사요. 막 쇼핑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갑에 10만 원보다 적게 들어있어. 그러면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모일 때까지 돈을 안 써요.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쾌적 구간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쾌적 구간에 여러분이 갇혀 있으면 성장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은 이런 쾌적 구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시키는 데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쪽처럼 쾌적 구간을 아예 부정을 하고 이렇게 퀀텀 점프라고 하죠. 아예 어떤 계기가 돼서 갑자기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성장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곡선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경제 성장이라든지 지식의 성장이라든지 뭐 인류 역사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수적인 성장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장이나 개인적인 비즈니스의 초기 성장들은 이런 오른쪽의 성장 그래프를 많이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이 비선형적인 성장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순간이 뭐냐면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 플로우 뒤집기, 바닥 뒤집기 현상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인스타그램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를 지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하루에 하나를 계속 올리는 게 일단은 그게 미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하루에 하나를 무조건 베이스로 삼는 겁니다.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개, 3개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하나 안 올리면 나는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멘트가 바로 이 화살표가 있을 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사람은 이런 가치 체계를 바꾸면서 갑자기 성장을 하는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뭐 3개 정도 올리시다가 일주일 3개 올리시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럼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7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천장이 돼요. 일주일에 3개 올리는 게 바닥이고. 근데 일주일에 7개 올리는 걸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게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 유튜브도 올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계속 이 비선형적으로 상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승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끝까지 성장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무명의 배우가 갑자기 오스카 그래미상을 받는다든지 뭐 대학교 중퇴자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끈다든지 이런 예시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장 곡선을 보면은 점진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상승을 합니다. 어떤 계기로. 그래서 저희 무료 챌린지 강의도 여러분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비가역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액션 아이템 좀 간단한 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액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아바타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다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비즈니스의 최적의 고객이 누군지 아직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액션 아이템으로 한번 제가 사고하는 어떤 구조의 프레임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문서를 보시면서 읽어 가시면서 글을 쓰시면서 아마 스스로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사실 구글 시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시트 보시면은 이제 아바타 워크시트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지 말하는 방식, 그리고 아바타에게 어떤 질문을 제가 하면서 아바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상상을 하신 다음에 이 질문 작성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지, 일 끝나면 뭐 하시는지, 뭐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셔야지만이 그 아바타가 눈에 그려지거든요. 눈에 그려져야지만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아니면 진짜 인물이어도 좋은데 가상의 인물일 경우에는 정말 눈에 그려질 정도로 체감될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어떤 관계나 가족이나 이런 것까지도 제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언제 내 어떤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작성을 하시면은 명확한 아바타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실 때 여기 클릭을 먼저 하셔서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에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이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PDF를 출력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문서 작성을 위해서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내내 제가 고객의 신뢰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서 가장 먼저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100번 쓴 사람은요, 흔들리는 날에도 자기가 썼던 글을 읽으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칙을 100번 쓴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자기 문장이 자기를 지켜주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 세상을 100번 쓴 사람은 어느새 그 세상이 현실로 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성장 회로를 돌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분들이 쓰실 인스타그램의 글들은 팔로워 0명인 초보 계정에서 처음으로 수줍게 쓰는 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라는 어떤 브랜드의 첫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0일 뒤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바가지씩 이렇게 길어오르는 우물의 물들이 모여가지고 고객들에게 닿아가는 그런 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섹션 8 트래픽 너바나였고요. 다음 모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